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원기 부족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병을 앓는데 왜 이 병이 왔는지, 어떤 원인에서 왔는지 잘 알지 못할 때 원기 부족해서 이 병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원기 부족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기 부족 증후군. 원기가 부족하다.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원기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사실 원기 부족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원기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서 환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병명이 붙고 그런데도 그 원인을 찾아보면 검사를 해보면 전혀 그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치료법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럴 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치료하면 잘 치료되는 경우가 바로 원기 부족 증후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하게 그 증상을 알아보면 감기가 늘 떠나가지 않는다. 또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비오듯 하면서 쉽게 지친다. 도대체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일하는 것을 귀찮아하면서 쉽게 지치고 포기한다. 어떻게 보면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의욕이 없는 겁니다. 위장이 무력해서 조금만 과식해도 항상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한다. 배가 고프면 참지를 못한다. 식사를 하고 나면 정신이 흐릿하면서 졸립다. 대변 보고 나서 항문이 빠져나오고 뒷물을 하고 살살 집어넣어야 다시 들어간다. 하열과 냉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구내염이 생긴다. 소변이 잦거나 시원찮고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가 없다. 대변이 묽으면서 방구를 끼면 속옷에 조금씩 대변이 묻는다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실 큰 질병이 아니니까 쉬이 넘어가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이 원기가 부족해지면 일상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일상생활이 무기력해지면 다른 질병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원기가 요즘 부족하긴 하지만 특별히 잘 나타나는 체질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원기가 부족한 증상들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사실 그런 증상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방구를 끼는데 대변이 슬쩍 나온다. 무슨 일을 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변을 보고 났는데 항문이 빠진다. 근데 수술했는데 또 빠져.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항상 항문에 신경이 쓰여서 뭘 하겠어요. 또 의욕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텐데 도대체 의욕이 없어요.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체질한테 잘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바짝 마르고 코가 길어. 그리고 앉는 자세가 저같이 바르지 않고 꾸부정하고 이런 사람들. 또 피부가 하얗면서 피부가 포들포들해. 물살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원래 바짝 마른 사람들은 혈이 허한 것으로 봅니다. 혈이 영화를 못 누리는 거예요.
혈이 허한 그런 사람들은 피부가 거칠고 약간 푸릅니다. 그런데 기가 허한 사람은 마르면서도 피부가 희고 부드러워요. 이게 이제 혈허하고 기허하고의 차이입니다. 반대로 이상하게 먹는 거에 비해서 자꾸 살이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이 찌는 사람들.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도 자꾸 살이 쪄. 살이 부드럽고 키는 크지 않고 옆으로만 자꾸 퍼져. 이거 곤란한 얘기예요. 한방 의사에 의하면 키가 작고 살이 찌는 것은 기가 부족돼서 그렇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를 돋궈주는 치료를 하면, 어린아이의 경우 기를 돋궈주는 치료를 하면 살이 안 찌고 키가 클 수도 있는 것입니다.